이번 시간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선 헤드가 열려선 안 돼요. 헤드는 반드시 닫히는 과정에서 공이 맞아야만 비거리가 멀리 갑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죠. 헤드는 반드시 닫히는 과정에서 공이 맞아야 된다. 헤드가 닫히면서 공이 맞으려면 사실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상체가 오른쪽에 남겨져 있고 일찍 열리거나 덤비거나 하지 않고 돼 있고, 헤드만 먼저 보내주면, 그러니까 릴리스만 사실 잘해주면 손보다 헤드는 당연히 먼저 가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백스윙인데요.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내기 위해선 출발할 때는 가속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감속을 해야 돼요. 자, 몸을 충분히 돌려놓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속을 하고 밑에서 감속을 하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서 릴리스가 된다.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가속과 감속이 있으면 로테이션이 되는구나. 저절로. 그러면 어디선가 감속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감속 지점은 골반쯤 어딘가에서부터 감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헤드 스피드가 다르고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쯤 어딘가에서부터는 감속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골반 정도 선에서. 그러면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백스윙을 절대 작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백스윙의 기준은 어깨가 100도를 돌려라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0도예요. 이만큼 돌면 90도죠. 조금 더 돌면 제 등이 보이시죠? 이러면 1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100도 정도를 돌리면 회전량을 충분히 해놓으면 팔의 위치가 충분히 많이 가요.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다운스윙 하는 것도 쉬워요. 만약에 90도밖에 못 돌았다 이거예요. 90도. 요 정도. 그러면 손의 위치가 아까 100도 돈 거보다 조금 덜 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른 체형의 분들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아웃투인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열려 맞든지 엎어 맞든지 하는 거죠. 100도 정도 돌면 인에서 내리기가 쉬운데 좀 덜 돌면 아웃에서 내려와요. 만약에 100도 이상 돈다 이거예요. 뭐 110도, 120도 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도한 인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마른 체형의 분들은 회전량을 많이 해서 인아웃 스윙이 주로 많고요. 반대로 이제 좀 체격이 있고 근육질의 분들은 백스윙이 부족하니까 아웃인이 많은 거예요. 여하튼 저는 100도 정도를 돌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출발할 때 뭔가 강하게 힘을 쓰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이 가벼워야 돼요. 상체가 절대 경직되면 안 돼요. 무릎, 골반을 충분히 써서 100도를 돌리고요. 상체가 가벼워야 돼요. 이완. 그래야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체를 너무 고정해서 상체가 경직되면 속도를 못 내요. 골프에선 백스윙까지가 8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어드레스와 백스윙이 좋아야 강한 다운스윙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백스윙은 충분히 돌자. 그리고 탑에서는 최대한 이완을 시키자. 되도록이면 상체 쪽은 다 이완돼야 돼요. 손과 손목. 이쪽이 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울수록 아무래도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이에요. 다운스윙 때는 뭔가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 폭발적인 힘은 기본적으로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면 발력. 땅을 밀어내는 힘으로 박차고 나가야 돼요. 백스윙 때 쭉 앉았다가 이 앉았던 힘을
차고 나가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선수들처럼 막 요즘 이렇게 점프하는 프로들 많잖아요. 왼다리 이렇게 팍 빼면서 지면 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거든요. 이건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피는 정도에서만 마무리하면 정타율은 높아질 거예요. 백스윙 충분히 돌려놓고 왼무릎을 강하게 차고 나간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쫙 펴버리는 거죠. 하체만 강하게 쓰면 헤드는 늦어져요. 싱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이게 쫙 펴지려는 힘이 있다면 그만큼 오른팔에도 힘을 써야 돼요. 그 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탑에서 내 몸을 가볍게 해놓고 공 보고 공을 치세요. 강하게. 다운스윙을 자꾸 뭘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감속이 일어나요. 여기서 속도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이 경직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하려고 하면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냥 공 보고 강하게 공을 치려고 노력하세요. 다리는 차고 나가고 오른팔은 강하게. 그러면 일단 하체가 1번 엔진 역할을 하고 오른팔이 2번 엔진 역할을 했어요. 출발할 때 가속을 내고 밑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팔과 어깨가 브레이크를 걸면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걸 등지고 친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채찍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채찍. 위에서 힘을 빵 쓰자. 그리고 밑에서 멈추자. 그러면 밑에선 채찍의 끝이 탁 넘어가죠. 관성에 의해서. 그 힘으로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속도를 냈고 밑에서 멈추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탁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스윙 아크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손보다 헤드는 먼저 넘어가면서 헤드는 닫혔죠. 그리고 원이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 속도는 안 나요. 그리고 원이 크다라는 얘기는 팔이 진행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헤드를 먼저 보낼 수가 없어요. 아크가 커지면 안 돼요. 팔과 어깨가 멈추면 헤드는 먼저 넘어가고 원이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물리학적으로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원이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브레이크는 어떻게 걸 것이냐. 브레이크. 저도 브레이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위에서만 힘을 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탑에서만. 이걸 저는 한 15년 전부터 탑에서만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는 저는 목을 넓히세요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목을 넓히세요. 백스윙 때는 배를 돌리세요. 배를 돌려서 등이 보일 만큼 몸을 돌리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다운스윙 때는 배를 내미세요. 배를 내미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을 넓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를 내밀면서 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목을 넓힐 거예요. 목을 넓힌다는 얘기는 팔을 몸에 붙인다도 되고요. 어깨를 내려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넓힌다는 말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양 어깨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깨가 이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은 몸에 붙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를 내밀려고 하니까 사실 오른쪽 어깨는 되게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거의 안 따라가죠.
그리고 목을 넓혀라. 여기서 끝. 그러니까 헤드업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걸기도 아무래도 쉽죠. 계속 돌라고 얘기 안 하고 내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를 내미세요 하니까 저는 사실 신경 쓰는 건 왼쪽 어깨예요. 이쪽이 올라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이렇게 배를 내밀고 몸이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약간 눕는다 형태로. 그러니까 이쪽만 낮춰두면 돼요. 이쪽만. 왼팔에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립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왼손 손바닥 놓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왼손 손바닥을 놓치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배를 내밀면 머리가 따라갈 수 없고 브레이크를 쉽게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낮추고 팔을 몸에 붙이면 스윙 아크는 작아지는 거죠. 힘을 뺀다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채를 던지라는 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걸 저는 목을 넓히세요. 왼손 손바닥을 놓아보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되게 가볍게 살살 한번 쳐볼게요. 그냥 목을 넓힌다. 자, 이렇게 쳤는데 242m 왔거든요. 자, 이렇게 쳤는데 242m 왔거든요. 되게 뭔가 강하게 힘을 쓴 것 같진 않은데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나요? 지금 백스핀이 좀 높아요. 2300이거든요. 저게 2000이 넘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뜨면서 런치 앵글이 저렇게 17도 정도에 2000 밑으로만 내려가면 아마 250 넘어갔을 거예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선 백스핀이 낮아야 돼요. 저 백스핀을 낮추는 게 결국엔 헤드면의 각도거든요. 헤드면의 각도. 보통 투어 프로들은 손목을 힌지 혹은 보잉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힌지라는 게 결국엔 헤드를 닫는다거든요. 결국엔 그 닫는다를 함으로써 스핀을 줄이는 거예요. 헤드를 닫아놓고 몸을 강하게 여는 거죠.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 훈련량이 적은, 유연성이 좋지 않은 그런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과연? 헤드를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몸을 빠르게 여는. 보세요. 헤드를 닫으면서 백스윙, 몸을 닫으면서 백스윙, 몸을 열면서 다운스윙.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부드러움으로 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부상도 없는 거거든요. 손목을 부드럽게 써서 헤드 무게를 이용하는 그런 골프를 치셔야 극대화된 비거리를 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팔로우 스로 피니시 레슨을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헤드를 던진다가 아니라 위에서 출발할 때 힘을 빵 쓰고 밑에서 멈추면 저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따로 피니시를 이렇게 만들 거 없이 이렇게 피니시를 만들 거 없이 밑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왼손에 힘을 빼면 사실 저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탑에서만 힘을 쓰고 밑에서는 팔을 몸에 붙이고 목을 넓혀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구심력에 의해서 각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백스윙 때는 팔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팔이 몸에 붙으면서 파워가 되는 거고 원이 작아지는 거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등지고 친다, 제가 얘기하는 채찍,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힘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치시면 거리가 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